안녕하십니까. 물리 1 시간입니다. 오늘은 62쪽, 63쪽 열기관과 열효율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빗면에 물체가 있고 미끄러져 와서 정지합니다. 정지한 이유는 그렇죠. 공기와의 마찰, 바닥과의 마찰 때문이죠. 그러면은 뜨거워진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바닥면에 마찰에 의한 열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열이 에너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쭉 일을 했습니다. 자, 한 일이 자, 쭉 가서 멈췄죠. 그래서 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모두 10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로 100%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열은 원자나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흩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무질서한 운동을 하던 공기 분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물체에 힘을 가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몇 법칙이죠? 열역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모두 100% 열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을 이용해서 일로 모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열은 일로 바꿀 수 있지만 100%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인데요. 그 2법칙을 우리는 열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높은 온도에 있는 T1 그리고 낮은 온도 T2, 높은 온도에서 Q1이라는 열이 열기관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을 합니다. 한 바퀴 열기관, 팽창, 그리고 압축해서 한 기관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피스톤이 축 움직여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한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밖에서 밀어주는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Q2가 발생합니다. 주변의 낮은 온도로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Q1의 일을 열기관을 통해서 W의 일도 해주고 남은 열을 Q2로 저열원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열기관의 원리 그림인데요. 자, 이 열기관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압력이 줄어들다가 다시 부피가 줄어들고 다시 압력이 늘어나고 한 번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서 Q가 이렇게 들어오고 Q2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Q 들어오는 흡입한 열과 방출한 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처음에 온도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델타 U는 제로인 순환 과정입니다. 이 열기관은.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들어오는 Q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외부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 번의 순환을 거쳐나졌더니 처음과 같은 온도로 왔죠. 그래서 델타 U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Q는 자, 처음 공급한 열과 열기관에서 방출한 열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순수 열기관이 먹은 열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일을 해줬죠. 그래서 요 Q1 빼기 Q2는 W다라고 요 식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렇게 가서 Q1은 W와 Q2. 자, 이 그림이 바로 여기서 공급한 Q1은 1도 하고 그리고 저열원으로 열이 방출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은 요 일을 하는데 공급한 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물어보는 것은 요겁니다. 공급한 열 Q1분에 얼마만큼 일을 했냐 W. 그리고 이 W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 Q1 빼기 Q2로 할 수 있죠. 그래서 Q1 빼기 Q2로 바꾸고 이제 약분을 하면 이렇지 1 빼기 Q1분의 Q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빠져나가는 이 열이 방출되는 이 열입니다. 이 Q2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열기관 주변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죠. 그 뜨거운 열기관에서 차가운 공간으로 열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Q2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1값에서 Q2가 발생하므로 마이너스 빼는 요 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Q2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Q2가 없다면 Q1분의 Q2 1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력학제 2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빼는 값 Q1분의 Q2 요 Q2가 발생하므로 1에서 빼는 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될 수 있다 없다. 100%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은 항상 100%보다 낮은 것. 이게 바로 연력학체 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열기관은 열을 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데, 자, 열의 일부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Q2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Q2가 발생하면 1에서 마이너스 빼는 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의 효율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바로 연력학제 2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 법칙을 프랑스 과학자 카르노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프랑스 과학자 카르노는 등온 팽창과 단열 팽창, 그리고 다시 압축할 때는 등온 압축과 단열 압축으로 이상적인 상황, 요 안에 실린더 안에는 이상 기체가 있고, 이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식을 바꿔놓은 사람이거든요. 자, 연구를 했는데 고열원 TH에서 저열원 TL, 여기에서 QH 열원이 열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카르노 열기관이죠. 이를 하면 저열원 QL이 저열원으로 갑니다. 이때 열 효율은 2는 뭐죠? 1 빼기 QH분의 QL인데, 여러가지 식에 의해서 1 빼기 TH분의 TL, 이 열을 온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카르노가. 그래서 이 카르노 기간을 해봤더니 아주 이상적일 때가 5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 같은 경우에는 20%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상적이다 보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카르노 기간은 이런 식으로 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온과 단열 과정으로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같은 원소에서 작동하는 실제 열기관은 카르노 기간보다 더 낮습니다. 카르노 기간이 25%에서 50인데 실제적으로는 모두 20%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연료율이 100%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100%가 되려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요 TH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무시하기 때문에 TH가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보세요. TH가 무한대가 되거나 TL이 0켈빈이 되면 됩니다. TL이 0이 되면은 이거분의 이거 1밖에 안 되오죠. 0. 근데 이게 0이 되려면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항상 TL은 저열원으로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게 몇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 동안 팽창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 면적, 요게 플러스 W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 오는 동안 압축을 했기 때문에 요 밑에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밑에의 면적은 마이너스 W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 W1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압축될 때 W2라고 했을 때 총 한 일은 면적 W 빼기 W2가 돼서 이게 총 한 R자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R자 1이 바로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뺀 요 표시한 요 부분 있죠?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지금 W라고 표시된 요 부분,
이 부분이 이 열기관이 한 실제 알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줄어들 때 늘어날 때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을 뺀 요 형광펜 칠한 요 부분이 이 부분 사각형 이 마름모 이 부분이 바로 실제 이 열기관이 한 1이고 실제 우리 수능에서도 이걸 갖고 문제가 나오고 있답니다. 내일은 수능 문제와 함께 여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